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신기한 패키지 도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도커의 컨테이너를 하나를 실행을 했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하나만 실행하자 컨테이너에서 웹서버가 가동이 되지고 PHP가 또 연동이 되졌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작동이 되지면서 제로보드 XE까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도커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커를 실행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서 그죠 설치를 하면은 도커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지고 요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도커라는 첫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와지는데 여기 메인 화면에 6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윈도우즈에 설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윈도우즈에다가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 놨는데요. 뭐 OBS 스튜디오도 설치해 놨고요. OS 마운트도 설치해 놨고 뭐 엑셀, 프리미어도 설치해 놨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치를 하죠?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레지스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도커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저장소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커 허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 공간이 바로 지금 6개의 메뉴 중에서 레지스트리고요. 이 레지스트리에서 우분투를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우분투라는 리눅스 운영체제죠. 다음과 같이 우분투 is a Debian based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 OS입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로드 중 하고 더블 클릭한 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죠. 우리가 인터넷상에 찾은 것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태그를 선택하셔서 나오고 여기 보면은 쭉 버전별로 나오죠. 그래서 라테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최신 버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지는 위치가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아진 위치가 바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곳에 아까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그죠? 우분투 라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와 이미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받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내 PC에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그죠? 더블 클릭한다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명령으로 설치를 하죠. 셋업하죠. 셋업하는 과정이 바로 이 이미지에서 또 더블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생성된다고 나오죠. 그죠? 바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그죠? 이미지를 실행을 시켜서 셋업을 해주는 형태로 셋업을 해서 내 PC에 설치하는 거를 바로 컨테이너라고 그럽니다. 지금 받은 이미지 우분투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면 컨테이너에 우분투라는 컨테이너가 하나가 생성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우분투 리눅스가 설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우분투 리눅스에다가 우리가 패키지 센터에서 봤던 그죠? 여러 가지 웹스테이션 예, 그죠? 여기 보면은 웹스테이션 또는 마리아DB 그죠? 마리아DB 그죠? 또는 PHP 밑으로 쭉 내려가면 PHP도 있죠. PHP 또는 PHP 마이어드민 이 패키지를 이제 컨테이너의 우분투에다가 하나씩 탑재를 하는 형태가 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요 부분은 여기에 이 도커가 실행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놀로지 나스의 자원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이 도커는 시놀로지 나스의 CPU 5%를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에 429메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도커가 실행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컨테이너 하나를 실행을 해놨죠. 이미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엔진엑스, PHP, 마리아DB
요거 하나를 실행을 시켜놨는데 이 실행시켜 놓은 요 컨테이너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 사용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CPU는 안 쓰고 있고 메모리는 440KB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요에 해당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도커를 실행하게 되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호스트 네트워크가 되고요. 호스트 네트워크는 시놀로지 나스에 그죠? 나스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네트워크, 메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리지 네트워크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되게 되는데 브리지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호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지는 가상 네트워크.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호스트 네트워크보다는 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시놀로지에 있는 그런 어떤 호스트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시스템들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메뉴는 다 알다시피 그죠? 여러 가지 도커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에러나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이나 그러죠. 생성된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로그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커의 총 6개의 메뉴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걸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도커에 대한 그런 강좌를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 쉘상에서 명령을 통해서 이게 생성이 되지고 설명이 되지고 합니다. 하지만 시놀로지 나스에서 이미 도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명령을 치지 않아도 더블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권한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고 또 리소스 제한 활성화 그 다음에 고급 설정 이 세 개의 메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 또 컨테이너 이름도 보이죠. 이 컨테이너 이름은 앞으로 내가 우분투라는 리눅스에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 지금 현재 시놀로지 나스의 DSM에다가 그렇죠. DSM에다가 패키지 센터에서 어떤 패키지들을 골라서 설치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 컨테이너 이름에다가 정해주는 거죠. 나는 우분투라는 리눅스에다가 그렇죠. 우분투라는 리눅스에다가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다가 PHP 하려면 PHP도 설치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게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높은 권한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실행이라는 데를 체크를 한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마우스 우리가 윈도우즈 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OBS를 실행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 있죠. 요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야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을 해야만이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권한 제약에 의한 프로그램 설치에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높은 권한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실행 요 부분이 바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소스 제한 활성화 요 부분은 체크를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더 낫죠. 왜냐면 리소스 제한 활성화를 체크를 해놓게 되면 현재 지금 시놀로지 나스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세팅되어 있는 그 부분을 수동적으로 이 컨테이너의 환경을 그죠 리소스 환경을 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크를 이렇게 해지를 해 놓으면 시놀로지 나스의 그런 어떤 하드웨어 그런 어떤 리소스 값을 기준해서 이 컨테이너에서 자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제한 활성화는 체크를 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설정을 누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메뉴들이 나오죠. 셋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윈도우즈에서도 설치를 하면은 여러 과정들을 넥스트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급 설정을 들어가서 보면 또 6개의 메뉴 탭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나가야 될 것들은 뭐 고급 설정과 뭐 포트 설정 정도 나머지는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설정에는 자동 재시작 활성화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생성 요건 그냥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바로 컨테이너가 실행이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뜻하는 거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자, 볼륨 부분이 있는데 볼륨에는 파일 추가와 폴더 추가가 있네요.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시놀로지 나스가 지금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호스트 안에 우리가 도커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놀로지 나스 안에 파일 스테이션에다가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그 폴더와 또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서 그 컨테이너 안에 폴더는 별개로 작동을 합니다. 별개로. 실질적으로 시놀로지 나스에 있는 공유 폴더에 이 그런 어떤 여기 이 컨테이너 그런 어떤 폴더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내부가 이 시놀로지와는 서로 이렇게 딱 분리돼서 폴더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놀로지 나스 폴더와 그 다음에 컨테이너 내부와 폴더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죠? 그죠? 만약의 경우 컨테이너 내부에서 어떤 폴더를 만들었다면 시놀로지 나스에서도 그 폴더가 만들어져서 그 파일들이 보이게끔 해주는 그러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볼륨의 파일 추가와 폴더 추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메인 이 네트워크 부분에 만들어진 그죠? 네트워크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그 브리지 네트워크와 호스트 네트워크 그 부분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브리지 네트워크로 그대로 선택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필요한 네트워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설정이 있습니다. 포트 설정에는 로컬 포트와 컨테이너 포트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로컬 포트는 어떤 걸 뜻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시놀로지 나스의 메인 호스트 포트를 로컬 포트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포트는 새로 만들어질 그 프로그램이 사용할 포트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연결되질 포트 뭐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 로컬 포트는 시놀로지 나스의 메인 포트가 되고 컨테이너 포트는 컨테이너와 그죠 로컬 포트와 조인해줄 그 포트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영상 1번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80번의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는 그죠 지금 앞으로 만들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는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32080 포트하고 나는 연결시키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고 유형은 TCP 포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포트하고 연결을 해주고 싶다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포트 설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링크 부분이 있죠. 링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부분이 있는데요. 링크 부분은 컨테이너 이름을 별칭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있어서 변수 그냥 패스만 경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리눅스 서버에 실행 파일들이 있는 모든 경로들을 여기 자동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포트 설정 부분과 고급 설정의 자동 재시작 요 부분만 체크를 해주고 네트워크는 그냥 브리지로 해서 생성한 후에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도커 호스트와 동일한 네트워크 사용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별도로 포트 설정을 할 필요도 없고 메인 지금 현재 호스트의 포트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로컬 포트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정할 필요 없이 80번 포트는 그대로 80번 포트로 갖다 쓰는 거고 시놀로지에 그렇죠. 시놀로지의 22번 포트는 컨테이너 포트 22번 포트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브리지 모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브리지를 그대로 놔두고 체크 안 하고 적용을 해주고 그렇죠. 다음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설정된 내용들이 쭉 보이게 되면서 설치를 진행을 해줍니다. 적용 중.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실행 시 자동 재시작 이렇게 자동 시작 체크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전원 버튼이 켜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도커의 케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미지, 네트워크, 로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를 만들었죠. 어떤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저장소에서 우분투라는 리눅스의 가장 베이스 기본적인 그죠? 시스템들 파일만 갖고 와 있는 그 형태를 갖고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미지에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해서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한 겁니다. 우분투 리눅스의 파일 사이즈는 가장 기본적인 그죠? 골격만 갖고 있는 골격이 아닌 실행 파일들과 그죠? 우분투 리눅스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롬들만 딱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64MB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커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까요? 나머지 커널이나 이런 중요한 시스템 파일들은 바로 이 시놀로지 나스와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거기에 일부분 리소스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눅스 환경, 어떠한 DSM 환경에서도 그죠?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도커입니다. 이 도커의 컨테이너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놀로지 나스에서 우리가 우분투 리눅스를 64메가짜리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만들어진 게 나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분투 리눅스라는 그런 어떤 창이 하나 열리면서 개요, 프로세스, 로그, 터미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현재 있어서 우분투 리눅스가 가동됐다 3분 전에 CPU는 사용 않고 있고 메모리는 지금 4메가만 사용하고 환경 변수는 지금 실행 파일들의 그런 어떤 경로들로 환경들을 지금 현재 묶어놨다. 그리고 바탕화면 바로 가기 사용 안 했고 CPU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놔두고 다음과 같이 포트를 로컬 포트 32080과 80번 포트로 연결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네트워크는 브리지 모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그런 어떤 명령어를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명령어를 알아야만이 그죠? 명령어를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여기다가 다른 나만의 지금 현재는 리눅스만 설치한 거죠. 그럼 리눅스를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럼 리눅스 실행을 했다는데 리눅스는 명령어를 치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죠. 그러면 이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눅스 기본의 안에다가 나만의 패키지인 아까 보셨던 뭐 OBS 스튜디오 리눅스 버전요. 또는 뭐 아까 보셨던 웹스테이션 우리가 그죠? 패키지 센터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명령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를 아는 게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터미널이라는 위치입니다. 여기 뭐 프로세스도 있고 로그도 있고 이런 것들 그죠?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일단 터미널이 열려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도커에 대한 각 그 6가지 메뉴에 대한 설명과 그 메뉴 내부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쭉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금 터미널을 통해서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엔진엑스나 뭐 PHP나 마리아DB나 이런 패키지들을 직접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설치하는데 필요한 명령어 몇 가지를 먼저 쭉 알아야 되고요.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진엑스를 직접 탑재해서 실행되는 과정까지 쭉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